말레이시아 세관에 잡혔는데 그 안에 자기 말로는 저를 위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불법으로 들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소리 기자단 기자 정윤아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이렇게 새로운 정말 한국말로 하면 북한에선 방송원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선 아나운서라고 하더라고요. 9시 뉴스를 진행하실 것만 같은 우리 또 이제 훈남을 모셨는데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기복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저 태어나 처음 만나봐요. 예, 금융감독원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요. 네. 금융회사를 감독 검사하는 그런. 혹시 제 계좌도 막 제 주민번호 있으면 막 검색해보고 그러시나요?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제 주민번호만 치면 그냥 뭐 다 나와요? 저 기밀상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 나오는구나. 굉장한 유명인들도 네.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조사를 하거나 네. 그런 적도 있으니까요. 저 갑자기 지금 소름 돋아서 그러는데 예. 저 혹시 이렇게 금융감독원이시면 정윤아를 쳐봤을 때 예. 세금 뭐 탈세하고 이런 걸 보나요? 아니면 예. 불법으로 뭘 축적하고? 예,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말씀드렸지만 금융회사에 대해서 저희 집중해서 보고요. 저희가 또한 이제 시중에서 들어보셨겠지만 네. 시세 조종이나 네. 불공정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특히 뭐 외환 거래 있어서 네.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네. 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지금 갑자기 막 덜덜덜덜 떨려서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이제 탈북민들 예. 이제 들으시면 보이스 피싱 자체가 영어 단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이스 피싱 하면 저는 이제는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알아요. 예. 대충. 정확하게 보이스 피싱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영어 발음이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보이스 피싱은 네. 목소리로 개인 정보를 낚는다라는 의미고요. 피싱. 맞습니다. 피싱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었구나. 예. 기본적으로 전화나 각종 메신저 등을 이용해서 네. 소비자를 피해를 발생시키는 금융 사기를 보통 네.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들은 보이스 피싱 절대 안 당하나요? 저희도 안 당한다고 장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최근에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진흥화되고 첨단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막 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막 당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막 진흥화돼 가는데 오늘 금융감독원이시잖아요. 근데 뭔가 탈북민들하고 우리 감독원하고 뭔가 있을까요? 연결고리가? 어떤 게 탈북민들 사이에서 많이 좀 금융감독원하고 연결이 될까요? 예, 제가 아무래도 강원도에 소재한 금감원 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탈북민들이 넘어와서 거주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강원도에 많죠. 예, 네. 그리고 저희의 접수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금융 민원들을 처리하다 네네. 보니까 탈북민들의 안타까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등이 종종 접수가 돼서요. 네. 저희가 때마침 온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소리 기자단 안에 예. 이 정윤아가 유일하게 또 이 영상 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면 예. 보시는 우리 또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도 한국의 법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본주의에서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발음도 좋으시고. 예.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 뭐니. 예. 오늘 또 감독원 지금 뭐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오셨는데 보이스피싱 탈북민들도 많이 당하시나요? 예.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네. 이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담당자들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치밀하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조심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익한 정보를 오늘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사기 피해,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펜팔 사기 네. 이런 그 금융 사기 범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저희 금감원이 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353억 원 정도 됩니다. 와, 그럼 엄청 많은 거잖아요. 예, 정말로 많은 금액이죠. 이게 개인 그 피해자 수가 몇 명을 떠나서 네. 개개인에게 있어서 금액이 정말로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와. 정말로 천문학적인 네. 손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당하시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저희 금감원이 작년 네. 피해 사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저희가 이제
보니까 의외로 청년층들도 많이 보이스피싱을 많이 피해를 입으시고요. 또 네. 연령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40, 50대 가장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까 네네. 대출 빙자형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50대, 60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머님들이다 보니까 가족을 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사기 이런 거 많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네. 보이스피싱 범죄에 좀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또 사기 피해자, 제가 또 유경험자거든요. 또 오늘 아주 생생한 저는 좀 이런 거 얘기를 하려니까 막 속에서 지금 네.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러면 현대 좀 요즘에 와서 이 사기 특징, 뭐 보이스피싱 특징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좀 진화한다고 아까 하셨는데. 네,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둘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 뭐 개그 콘서트를 혹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 보이스피싱범들은 중년의 남성 또는 그쵸. 어눌한 연변 말투를 말투죠. 구사를 예. 했는데 최근에는 20대 여성이 세련된 표준어를 구사하면서 어떡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꼭 금융 뭐 감독 어디에 누구인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실제 사례를 이따가 네. 한번 들어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실제로 예, 받았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개인이 보이스피싱을 시도를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역할을 분담해서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피해자에 접근하는 사기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와, 그럼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들어와요? 예를 들면은 수사관을 사칭을 하고 그 뒤에 바로 뒤에 검사가 전화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먼저 영업원이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를 지칭하는 사람이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해서 기업적으로 속일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최근의 특징입니다. 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당하시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분들도 당하시는데 그렇죠. 예. 탈북민들은 더 취약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 세 번째 특징이 이것과 결부되고요. 최근에는 직접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메신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악성 앱을 깔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편취를 해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수령해가는 그런 수법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탈북민들은 담당 그 보호관님들이 있어요. 네네. 그럼 이분들은 형사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문자가 들어와요. 네네. 뭐 어떠한 걸 사칭해서 사기를 당하는 피해가 많으니 좀 조심하세요 이러고 오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무슨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그걸 클릭하는 순간 뭐 이렇게 핸드폰이 뭐 어떻게 뭐 정보가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 링크를 제가 클릭하는데 어떻게 제 핸드폰에 그런 정보가 다 나간다는 건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정도로 그들이 발전했나 싶기도 하고. 네,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그 수집한 이후에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리고 이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하다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거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이스피싱 종류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보이스피싱 안에 어떠한 종류들이 있나요? 보이스피싱을 종류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전이구나. 불안해하는 심리, 조급해하는 심리, 그런 심리 등이 있는지를 집요하게 영탐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감원에서 저희가 약식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카드 승인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도 모르는 새에 카드 결제 정보가 오면 그거를 눌러보도록 해서 악성 앱을 설치를 하도록 하든지. 그럼 카드 번호가 뭐 다 빠져나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인으로 해서 이제 앱 같은 거를 깔고 아니면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수법이긴 한데요. 아니면은 가족이나 지인이 아프다거나 급한 일이 있으니까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하는 이런 가족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제가 당했던 거랑 비슷한 거네요. 세 번째는 택배 사칭형이 있습니다. 요즘 뭐 택배 사칭 많잖아요. 뭐 탈북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번개, 번쩍 배송 등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택배들이 자주 오는데요. 잘못된 택배가 왔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서 이제
그 경로로 해서 링크를 해서 악성 코드를 유도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례들이 네.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이걸 당했거든요. 예. 어떤 사례를 당하셨던 거죠? 똑같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택배라기보다 펜팔 예. 사기였는데 펜팔 제가 사기. 영어를 하잖아요. 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영어 배운 걸 좀 후회를 했었는데 예. 영국 사람이래요. 아, 영국 사람이요. 예. 저를 페이스북으로 봤는데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사업차 자기가 이제 그 금융 뭐 이런 쪽으로 일을 네, 한대요. 네. 펀드 네. 매니저 같은. 네. 그래서 펀드 매니저 일을 하는데 한국으로 와야 된대요. 무슨 포럼이 있어서. 근데 10,000불 이상을 소지를 못 한대요. 아. 공항을 들어오려면. 예, 예. 그래서 내가 한 3천만 원 정도를 네 계좌로 보내겠다. 그래서 그럼 그러라 해서 계좌번호 주니까 정작 돈은 안 들어오고 뭐 택배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모를 때라서. 그래서 그러냐 하니까 저한테 트래킹 넘버를 보내줬어요. 택배 그 예, 번호 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이 조직적으로 치는지 그거 진짜 구글에 가서 그 번호를 치니까 택배가 어디 와 있다고 떠요. 뭐 영국도 났다가 어디 갔다가 말레이시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레이시아 세관에 잡혔는데 그 안에 자기 말로는 저를 위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불법으로 들어다 보니까 그거에 한한 이거 뭐 페널티를 내야 된대요. 네, 관세를. 네. 그래서 관세가 얼마냐 하니까 600 얼마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굉장히 제가 큰 돈이군요. 좀 뭐가 씌우니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며칠 동안 진행된 사기인데. 그래서 400몇만 원을 보내고 나중에 220만 원을 뒤에서 보냈는데 400만 원을 보내고 이렇게 갔는데 전화 연락도 잘 돼요. 통화도 되고. 사기가 그렇게 진행화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전. 그래서 이쪽에서 막 영어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냈는데 이상한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을 언제 봤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에 갔더니 사기다. 이런 사기가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이걸 펜팔 사기라 그러는데 돈 보낸 거 빨리 취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외환은행에 정신없이 뛰어가갖고 그 취소시켰더니 다행히 홍콩까지 갔다가 첫 번째 간 건 이미 갔더라고요, 말레이시아로. 두 번째는 제가 건졌는데 왔다 갔다 막 몇만 원 세금 떼고 이러고 돌아왔거든요, 돈이. 야, 그때 생각하면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막 울어도 봤다가 소리도 질러봤다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공걸 못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 네. 굉장히 그래도 유나 씨는 좀 운이 좋으신 케이스인 왜요,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왜요? 외국환 거래는 이제 저희의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은행이 리펀드를 요청을 해도 해외에 있는 은행이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굉장히 운 좋게 네, 돌아온 거네요. 그래도 두 번째는. 경험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이제 막 죽으려고 하니까 저희 담당 형사님이 유나 씨 한국에 살다 보면 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돼요. 나중에 1억 당할 거 몇백 당했다 생각하라고. 네. 그 말에 좀 위로가 됐거든요. 뭐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당하죠 많이들. 시원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해볼까요? 저를 사기쳤던 그 보이스피싱 그 담당자가 전화를 한번 좀 다시 줬으면 좋겠어요. 욕해도 되는 줄 알았으면